저는 지난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 다녀왔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름에 수련원이 있으니 단순한 관광과는 다른 1박 2일짜리 연수를 다녀온 것입니다. 같이 간 분들이요, 행정고시 22회 동기생들 22명입니다. 일부러 참가자를 22명에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22명이 참가하여 450년이란 긴 시간을 뛰어넘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선비문화 수련 프로그램은 도산서원 원장이시며 수련원 이사장이신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의 강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 이사장은 우리의 선배 공무원으로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2008년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의 이사장으로 수련원과 인연을 맺으신 이래 15년째 이사장 자리를 지키며 수련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퇴계선생의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련원 과정 등록을 마치고 우리의 수련은 이사장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수련원에 몸을 담게 되신 과정과 그동안 수련원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를 실감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 수련원은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2002년 설립 당시 224명이던 연수생은 급격히 늘어 9월 말 현재 누적 수련생이 129만 명을 넘었으며 올해 수련생은 20만 명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본론으로 뚜렷한 스승 없이 끊임없이 공부하여 최고 학자가 되었고 높아질수록 인간 존중과 바른 행실을 실천하셨으며 벼슬에서 물러나 서당에서 학문 연구와 저술, 후학 양성에 최선을 다하신 퇴계선생에 관한 이야기와 결론으로 이 시대의 당면 문제와 대안으로서의 선비정신으로 강의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오후에는 퇴계선생의 높은 학문과 후진 양성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산서원과 퇴계선생의 가장 아끼는 제자 가운데 한 분인 학봉 김성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학봉 종택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산서원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대부분 이름은 아실 것입니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지어진 서원인데 서원 안에는 퇴계선생께서 낙향 후 직접 설계하여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을 위해 지으신 도산서당과 유생들의 기숙사 역할을 한 농운정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건물들은 나중에 지어진 것으로 퇴계선생 사후 6년 뒤인 1576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도산서원은 2019년 다른 8개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도산서원에서는 퇴계선생의 위패를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며 퇴계선생의 삶과 정신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알묘례에 참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전통 유생의 복장을 갖춰 입고 퇴계선생의 위패가 모셔진 상덕사에서 알묘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찾아간 의성 김씨 학봉 종택은 퇴계선생의 제자인 학봉 김성일이 살았던 곳으로 경상북도 기념물 제11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봉의 자손들 가운데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서 후손 15명이 독립운동 훈포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운장각에는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서적과 교지, 고문서 등 503점이 보관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부담이 너무 커서 습도 조절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6시 반에 퇴계 기념공원을 찾아 퇴계선생의 시 가운데 시비로 만들어진 여러 편의 시들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가까이 있는 계상서당을 찾아 둘러보았습니다. 계상서당은 퇴계선생께서 50세 때 벼슬에서 물러나 독서와 저술에 정진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율곡 이희 선생께서 23세 때 퇴계 선생을 찾아 사흘 동안 머무른 곳이기도 하며 퇴계 선생은 이곳에서 일생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퇴계 종택 오른편에 있는 추월 한수정과 이육사 문학관을 찾아 둘러보았습니다. 추월 한수정은 숙종 때 퇴계의 제자들이 지은 것인데 1907년 이 건물도 불에 타 없어졌다가 1926년 중건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퇴계의 정소는 끊임없이 방문객들을 맞아주며 스스로 복을 지어야 한다는 뜻을 담은 조복 글씨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하였는데 저희가 종택을 방문할 때는 92세 고령으로 만나기가 어려워 조복 글자만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육사 문학관은 일제강점기에 17번이나 옥살이를 하며 민족의 슬픔과 조국 광복의 염원을 노래한 항일 민족 시인 이육사 선생의 흩어져 있는 자료와 기록을 한 곳에 모아 이육사의 민족 정신과 문학 정신을 길이 전하고 널리 알리는 공간입니다. 육사 선생이 순국하기 3년 전에 태어난 육사 선생의 유일한 혈육인 이옥비 여사가 문학관을 지키며 아버지 이육사 선생에 대한 기억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의 수련 과정을 마친 우리 일행은 수련원을 떠나 마지막 일정인 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서해 유성룡 고택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서원 가운데 하나인 병산서원을 방문했습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은 학봉 김성일과 함께 퇴계 선생이 가장 아끼는 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은 풍산 유씨의 동족마을로 이곳에는 원지정사와 유성룡 고택이 있습니다. 원지정사는 서해 유성룡 선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고향으로 돌아와 지은 것으로 서해 고택을 지키는 후손은 징비록을 집필한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서해 유성룡 고택은 1999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방문했던 곳으로 당시 편의를 위해 설치한 보조 마루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병산서원은 고려 중기부터 안동 풍산에 있던 교육기관인 풍학서당에서 비롯되었으며 서당 가까이에 마을이 생기며 차츰 시끄러워지자 서해 유성룡 선생의 권함을 받아들여 서당을 병산으로 옮기면서 병산서원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5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방문한 바 있으며 그때 기념식 수한 나무가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병산서원을 끝으로 이번 안동 역사 기행을 마쳤습니다. 퇴계 선생의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평생 동안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살아가며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퇴계 선생의 소원인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